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선행학습은 정말 잘못된 부분만 가득한 학습법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요. 선행학습에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육자고요. 그리고 선행을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 똑똑한 친구를 기준으로 굳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하지만 꼭 선행이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아닙니다. 선행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러면 정말 이 선행학습은 정말 잘못된 것만 가득한 이제 교육에 정말 썩은 그런 학습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뭐 제가 TV나 그런 거를 잘 안 보는데요. 가끔 인터넷 서핑을 하다 또는 유튜브나 인스타에 짤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릴스나 뭐. 티처스의 요즘에 유명한 선생님 두 분이 나오시죠. 정승재 선생님과 조정석인지 식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그 짤만 제가 잠깐 봤어요.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나오는데 영어 선행에 대해서 이제 영어 선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부분이 무엇이었냐 하면 과연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자기의 자식들에게 영어 선행학습을 전혀 시키지 않느냐는 거죠. 자기의 자식들에게 정말 그럼 너는 한국어로 독서만 하고 내용만 보고 그리고 이제 영어에 대한 선행학습은 딱 자기 학년 것만 이제 하라고 시키시는지 이제 그게 너무나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다 하지만 결국에 저희가 분노하는 그 포인트는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식한테는 그걸 대입시키지 않을 때 저희가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선생님의 아이들도 정말 똑똑하고 하지만 절대로 선행을 하지 않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2학년, 3학년 때부터 파닉스를 하고 정말 이제 그렇게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했는지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는 거죠. 저는 이제 선행 무용론자이기도 하지만 이제 선행도 할 수 있어요. 현재 입시 이 시스템 자체가 선행을 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선행 무용론자가 됐냐 하면 특히 수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정말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친구가 선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가 선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이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이 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지나면 잘할 수 있는 친구가 다른 과목에 대한 공부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선행 무용론자가 됐거든요. 또한 이제 정말 뛰어나고 우수한 친구가 선행을 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행을 하지 않고 그 자기 학년의 심화를 정말 그 깊숙이 파고들면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선행 이제 무용론자가 이제 된 거지만 입시를 잘 치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행도 필요해요. 저희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5학년인데 지금 6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기본으로.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러면 이제 막 엄청 심화를 다졌냐 그런 건 아니고 5학년 지금 1학기는 학교 진도 나가면서 같이 심화하고 있고 5학년 2학기 한 번 했고요. 6학년 1학기 한 번 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는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똑똑한 다고 생각되는 친구도 아니고 저희 딸이 저희 아이가 그리고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의 선행 커리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면 이 1년 정도 기본 수업을 하는 게 꼭 선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선행이 나쁜 부분만 있는지, 정말 그러면 그 선행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다 그 선행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거죠. 제가 그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만나본 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은 다 선행을 했어요. 특목고 없애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 다 특목고 자녀들 많이 보냈고요. 어, 유학 가면 안 된다, 한국이 좋다 그러시는 분들의 자녀들 거의 대부분 다 유학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분노하는 거거든요. 자, 선행학습이 꼭 수학 선행학습만 있나? 국어나 영어의 선행학습은 무엇인가? 이제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우리가 수학 선행학습 또는 과학 선행학습 특히 이야기하는데,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선행학습을 이야기하지만 국어도 영어도 어느 정도의 선행학습이 이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수학이 진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수학 선행학습을 보는 거고요.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굉장히 해야 되지만 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꼭 수학 선행을 열심히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드려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 못한다. 그래서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아이를 딱 보면 알아요. 이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수학을 못하는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아직 수학 재능이 올라오지 않아서 수학을 못하는지 딱 보면 알아요. 거의 대부분 99%는 공부를 안 해서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만 못하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부모님들에게. 수학적인 머리가 잘 안 올라와서 수학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국어나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해둬라. 그게 국어나 영어의 선행학습이 되겠죠. 뭐 영어도 굉장히 문법도 많이 하고 리딩, 뭐 라이팅 또는 단어도 많이 외우고 해서 이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제 고3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이해를 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일단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니까 안정적인 90점 이상, 안정적인 100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 어느 정도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은 영어 실력이, 저는 어느 정도 제가 영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은 수학보다는 영어적인, 언어적인 발달이 아이들이 빠르기 때문에 영어 선행학습을 하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영어에 종사하시는 분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영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입시적인 측면으로 보자는 거예요. 입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수능에서 영어는 지금 그만큼 파괴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현상만 유지를 해도 괜찮은데 수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못하고 있을 때, 재능이 없을 때 아무리 많이 해봐야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해야 될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국어도 저는 어느 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선행을 공부의 수단으로 쌓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선행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아이도 지치고 부모도 지치고 돈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수학 선행을 붙잡고 있을 바에는 잘 되는 다른 과목 선행을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꼭 우리가 이 수학에 매몰돼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선행학습의 문제점. 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네요. 근데 정말 그 자식들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을까? 어,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사회에 저명하고 사회에 유명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경제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 자식 공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선행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학교도 굉장히 보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너무나 웃긴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남들에게 그거를 지시를 하거나 그 주장을 밀면 내 자녀에게도 그 주장을 접목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일화예요.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원 강사를 하다가 대학원에 갔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니까 그 대학원 교수님이 저한테 이제 저를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 학원 강사 출신이라고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자대 대학원을 갔는데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 중에 이제 진보 성향이 있는 깨어 있는 이 굉장히 똑똑한 이제 젊은 교수님이 넌 사교육의 원흉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굉장히 비판하고 이제 너 같은 아이들 때문에 아이가 이제 수학을 못하고 수학을 등한시하고 수포자가 생기고 공부를 등한시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들을 저에게 쏟아냈어요. 아내도 학교 선생님이신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이 하도 저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럼 교수님 자녀들은 학원 안 보내고 사교육 안 시킬 거냐? 그때 굉장히 어렸거든. 취학 전이었어요. 근데 그럴 거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굉장히 학원을 많이 보내시고 과외도 많이 시키시고 경제력이 물론 되시니까 그러겠지만 자기와 한 말과 자기의 그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내 삶이 그거와 동일시돼야지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은 그 전문가라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과 일치되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듣고 믿으면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가지만 그분들의 삶은 그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요, 선행학습은 정말 잘못된 부분만 가득한 학습법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선행학습이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제가 늘 나쁘다고 선행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선행을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친구, 안 해도 되는 친구, 다른 공부 방법이 있는, 다른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다른 좋은 공부 방법이 있는데 선행에 매몰돼서 그래서 이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돈과 시간과 노력을 허비를 해서 효율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잘못된 교육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선행 무용론자가 된 거지 잘 활용하면 현재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걸러 듣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